자, 우리 지난번에 등차 중앙 풀이법 꿀팁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서 제가 약속드렸죠?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래서 이거 영업 비밀인데 다 주기로 했으니까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등차 수열 꿀팁 2탄인데요. 우리가 등차 수열 합은 SN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요. 교과서적인 방식은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더하고 그걸 2로 나눈 다음 전체 항의 개수 N으로 곱했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 식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이 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죠. 2A1 플러스 N-1D N번째 항을 지금 A1 플러스 N-1D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N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부분이 N이 바깥에 곱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상수항이 없다라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전개했을 때는 2분의 dn 제곱으로 시작하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이 부분이 또 포인트예요. 정리하자면은 n제곱 다시 최고차의 개수는 2분의 d가 되는 거고 상수항이 없다. 그럼 나머지 식을 써보면은 나머지 식은 그냥 별 n이라고 써서 결국 n에 관한 2차식이 되면서 최고차의 개수는 2분의 d가 되고 상수항은 0이 되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이제 둔갑을 하느냐? 자, 우선 SN이니까 D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돼요. D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꿀팁의 결정타가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항이 존재한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S3과 S7이 같다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거 따로 표현하고 이거 따로 표현해서 등호를 연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계산이 많아요. 그런데 얘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dn 제곱이죠. 근데 그 n을 이렇게 하나만 쓰고 뒤에다가 3하고 7, 그러니까 3항과 7항이 같기 때문에 그 두 합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2차식의 인수정리? 이란 표현이 좀 더 맞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깔끔하죠? 뭐가 깔끔하냐면 상수항도 없고 또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dn제곱을 만족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만족하게 되냐면 S3은 3을 집어넣어 볼게요. 이게 되는 거고요. S7은 7을 집어넣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때요? 두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과는 같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오늘 우리의 꿀팁인데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풀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2023학년도 고3 5월 학년평가 문제네요.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그러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이 조건입니다. 가 조건이 보이는 순간 풀이가 굉장히 단순해져요. 정석풀이를 먼저 보여줄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중간에 끊을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이 표현 자체는 S7과 S8이 같다는 표현이 있고요. 가조건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A8이 0이라는 사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출발하면은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포물선으로 치면은 아래로 블록인 이런 포물선이 돼야 돼요. 그 형태에서 기하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이게 7번째 항이 될 거고 이게 8번째 항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m이 8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준 이유는 n번째 항이 여기고 2n번째 항이 여기이기 때문에 둘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둘은 160이라 같다 그랬는데 뭐가 보여요? 절대값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는 두 개는 같아질 수 없는 건 자명하죠. 자, 그러면 결국 출제자가 원하는 부분은 여기죠. 이게 언젠가 x축에 부호 변화가 생겨서 절대값을 붙였더니 이 값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높이가 같아졌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SM은 음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고 SEM은 그대로 양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SM을 구할 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n번째 항, 그 다음에 절반의 항의 개수 m개. 정석풀입니다. 마이너스 이쪽에 붙여줘야 되겠죠? 또 첫 번째 항, 2n번째 항. 여전히 같은 풀이로 가니까 여기까지는
글로 쓰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좀 풀기 싫어졌어요. 자, A1, AM 항의 개수 m개, 그리고 2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곱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324예요. 여기도 A1, AEM, 물론 얘는 EM이 약분될 테니까 같이 M으로 통일시키면 160이죠. 나눌 거고요. 그러면 A1 플러스 AEM 분의 A1 플러스 AM은 마이너스 2. 네,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봐요, 영상 길어지니까 어때요? 짜증나죠? 선생님이 방금 그 풀이를 10분의 1 수준으로 압축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7번째 항과 8번째 항, 요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좀 전에 선생님이 알려줬던 꿀팁 갑니다. SN은 최고차의 개수 2분의 D N 제곱으로 가는 건데 살짝 변형을 해서 인수정리로 7과 8의 합, 또 7 집어넣어보고 8 집어넣어보고 확인해서 두 식이 같은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풀이 들어가면은 좀 전에 우리가 파악을 했듯이 SM은 2분의 D M M-15 대신 그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게 된 거니까 마이너스 162로 갈게요. 자, 됐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SEM은 똑같이 2분의 D EM EM-15 162가 되겠죠. 아까 식보다 훨씬 간단해진 게 좀 더 이 식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바로 나누겠습니다.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약분되죠? 약분돼요. 약분되겠죠? 네.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4m-30분의 m-15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도 식이 어때요?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자, 그러면 5m이 45가 되는 거고 m은 9가 되겠죠. 그러면 m이 9니까 이 1번씩이라고 표현할게요. 1번씩 더 집어넣을게요. 2분의 t 9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그 결과가 마이너스 162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공차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결론 낼까요? 아까 A8이 0이었죠? 공차 6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3번째 항이 목적이기 때문에 A13은 0에서 6이 몇 칸? 5칸 같다 라고 하면은 30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풀이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풀이가 어마어마하게 짧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거 하나만 적용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이게 적용되는 풀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지금 또 선생님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2022년 3월 교육청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풀이를 앞서서 끝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수열 AN의 첫째 항의 합을 물어봤어요. 이걸 만족하는 수열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고 그 수열 중에 첫째 항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답을 낼 수 없다 라는 어떤 이야기인 걸 먼저 파악을 하시고, 다만 우리가 오늘 꿀팁을 강조하는 그런 풀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풀이 중에 꿀팁으로 풀 수 있는 첫 번째 항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시작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항이 양수인데 이런 절대값 형태를 가지고 항이 같아지려면 이게 2차 함수 모양이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도 양수가 돼버리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이게 아니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버려요. 다시 그래서 1대1 대응, 한쪽 방향밖에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붙여서 같아질 수 있는 상황 자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 항이 양수인 걸 가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공차가 음수인 것을 예측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이렇게 같아주고, 그 다음에 부호 변화가 여기에 생겨서 절대값 붙여준 값에 11번째 항이 있었는데 그 11번째 항에 3만큼 내렸더니 그 놈이 같아지더라. 결국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그 세 개의 값이 같아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그래프 모양에 여기가 3항인 건 동일하고 오히려 부호 변화가 먼저 생겨버려서 여기가 6번째 항, 그 다음에 그 밑에가 11번째 항. 그러면은
절대값 붙였을 때 얘는 접어 올라가니까 얘랑 같은 높이가 되는 거고, 얘는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서 똑같이 3 내린 값이 동일한 선상에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약간랑 상황을 만족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첫 번째 풀이의 꿀팁을 반영을 하고 두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풀이는 좀 지울게요. 그 꿀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꿀팁을 쓰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3항과 6항이 같다. 무슨 얘기냐면 S3과 S6이 같다? 바로 갈게요. 이제 SN은 이렇게 출발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S3과 S11 절대값이니까 부호변이 생겼죠?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3이 같다. 이게 이 문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봤듯이 이 식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진행이 훨씬 간단해져요. 3을 집어넣고요. 약분하진 않겠습니다. 미리. 그 다음에 1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12를 집어넣었어요. 2D가 마이너스 3이 돼서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게 돼요. 아까랑 비슷하게 D가 구해졌기 때문에 이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3n, n-9. 우리 첫째 항 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S1과 A1이 같다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8이 돼서 6이 되겠죠. 자, 물론 첫째 항을 하나 더 구해야 되겠지만 꿀팁으로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풀이니까 여기까지 풀이를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꿀팁은 이게 핵심이에요. K번째 항과 N번째 항이 같을 때 둘의 합을 빼는 구조로 n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지고 상수항은 자동적으로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 꿀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수학이 꿀팁만 가지고 점수를 만들 수 있나?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꿀팁만 가지고 점수를 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수학은 엄밀한 논리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과정 자체를 본인이 이해를 해서 풀이를 해 나가야지 가장 좋은 공부법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꿀팁들은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공식처럼 외워서 푸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풀이들이 여러분들이 사고 과정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석풀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영상을 많이 좀 올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이상 진실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감사합니다.